원 블라인드 제품은 눈썹 틴트. 이거 모르면 솔직히 전문가 아니다. 통만 보고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어디 건지 감이 오죠. 유성 매직. 충분한 색이 발색이 안 돼요. 택도 없어. 그냥 바르고 자야 돼. 너무 진하게 되면은 막 잠을 막 이틀 연달아 자고 이러진 않죠? 태어날 때 눈썹이 빠져가지고.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한 올이. 굳이 공개할 필요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보는 걸로. 솔직히 저는 얘를 쓰고 있어요. 공개하자. 아, 근데 약간 고민이. 개인적으로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개하라고요? 아, 저는 보여드리고 싶죠. 그거 원하시나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제품만을 공개하는 블랙라벨 B코너 원 블라인드. 블랙 케이스에 감춰진 제품들은 블랙라벨의 두 전문가에 의해서 오직 품질로만 결정이 되는데요. 두 전문가 모두 좋은 제품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공개되며 블랙라벨을 얻게 됩니다. 원 블라인드 제품은 눈썹 틴트.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해? 눈썹 틴트 저도 관심 있습니다. 제가 사실 눈썹이 되게 옅어요. 그래가지고 좀 최근에 관심이. 눈썹이 옅지는 않은데요? 근데 사진 찍히면은 아, 맞아. 사진 찍으면 날아가니까. 여기만 없는 느낌? 워낙에 막 이렇게 쑥땡이들이 많아서 요즘에. 근데 잘 생겼어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시작하고. 사실 잘 몰라서 안 쓰는 거지. 남자는 눈썹발이거든요, 진짜. 얼굴에서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눈썹이 진짜 자주자는 것 같아요. 남자는 눈썹만 모양 제대로 잡혀도 정말 얼굴 달라지거든요. 눈썹 타투는 남녀노소를 그럼요. 구분 안 하고 진짜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립 틴트도 이렇게 바르고서 떼어내면 색깔 착색되는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얘도 착색제를 장기간 떼어지지 않게, 지워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썹에 자연스럽게 되죠. 요즘엔 반영구 문신 많이 하는데 이 제품이 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에 따라서 눈썹 모양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안 되잖아요. 문신 해버리면. 그런 이유로 반영구 문신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머리 막 노랑머리 했는데 눈썹이 뭐 작년 말에 했던 막 시커먼 눈썹이야. 그럼 좀 안 맞잖아요. 또 가장 안타까운 경우로는 피부 자체가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들어봤어요? 상처 내면은 이게 회복이 매끈하게 안 되고 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희기성 피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남자들은 좀 반영구 가까이 와서 보이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이런 거 괜찮고. 첫 번째 제품 만나보겠습니다. 사전 테스트를 해보셨잖아요. 이 A 제품에 대해서 성분을 보자면은 딱 그냥 있을 것만 있어요. 인공 색소, 고정제, 향료가 하나 있는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도 뭐 향료나 착색제에 민감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렇죠. 착색제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쓰지 말던가 만약에 쓰겠다 그러면 이제 성분 중에서 착색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성분이에요. 그럼 이건 바르고 한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의 사용법은 30분이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그냥 바르고 자야 돼. 30분 해도 착색이 되긴 돼요. 근데 엄청 빨리 지워지고 충분한 색이 발색이 안 돼요. 특히 이런 애는 각질이 있거나 뭔가 묻어 있을 경우에 그 위에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좀 맨 피부에 했을 완전 때 맨 제일 착색이 잘 나온다. 개기름 많이 도는 지성 피부 있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지성과 건성이 썼을 때 건성이 더 착색이 잘 되고 더 오래 가요. 이 단점은 저는 브러쉬 타입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손등에 해봐도 좀 고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썹에 할 때는 좀 더 힘들더라고요. 브러쉬 타입은 뭉툭한 데다가 이렇게 뺐을 때 내용물을 한가득 이렇게 뿜고 나오니까 섬세하게 모양 잡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긴 해요. 이거를 바르고 너무 진하게 되면은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해요. 그렇게 진하지 그렇게까지 진하게 되진 않아요. 막 잠을 막 이틀 연달아 자고 이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네. 그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약간 더 진해져도 될 것 같은데 착색이 조금 아쉽다는 느낌? 근데 얘는 별로 안 추천하는 게 마르면 이렇게 떼어내야 돼요. 맞아요. 떼어낼 때 눈썹이 빠져가지고.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한 올이. 좀 도톰하게 발라놓으면 떼면서 팩제만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그나마 덜해서 양을 아끼지 말고 좀 충분히 발라줘야 돼요. 떼어내는 타입은 거의 좀 끝물이죠. 그쵸? 요즘엔 떼어내는 거 잘 안 나오잖아요. 더 쉽게 그냥 펜처럼 칠할 수 있게끔. 그럼 그게 오래 가요? 팩 타입이다 아니면 어떤 펜 타입이라고 해서 지속력 차이가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착색제와 고정제가 있느냐의 차이인데 착색제는 색소예요. 색소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고정제 외에 조금 더 너무 강하게 잡아주는 애가 있으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기술이 한계인지 눈에 띄게 지속력이 엄청 좋은 거는 못 봤어요. 답은 이미 답정너인데 두 분 어쨌든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테스트한 것 중에 공개하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 블라인드 눈썹 틴트 제품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보는 걸로. 두 번째 눈썹 틴트 제품인데요. 전 솔직히 처음 썼을 때는 좀 실망했어요. 사용을 하면서 점점 정들었어요? 네, 좋아진 그런 케이스인데 사지창이에요, 사지창. 이건 아까 거랑 좀 많이 완전 틀리네요. 다르죠. 이거는 이제 마커펜 타입이라고 해서 그냥 마커펜 쓰듯이 눈썹에 그리면 되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기존에도. 근데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 올 한 올 그릴 수 있게 나온 건데 근데 한 올 한 올이 안 돼. 화이쌤, 우리는 한 올 한 올이 안 되고요. 2분 정도의 눈썹은 있어야 하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릴 때는 한 올 한 올 모양이 나와요. 틀어가면서 잘 그리면 나오는데 문제가 마커펜 타입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한 올 한 올 됐던 애들이 피부에서 퍼져요. 처음에는 그래서 오 이게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그쵸. 그러니까 한 올 한 올 그려지는 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준큐 씨가 모발이 두껍고 길잖아요. 그럴 경우엔 얘가 한 올 한 올 묻혀져서 좀 더 이렇게 진해지고 쉐이핑이 더 잘 잡히는데 얇고 숱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리듯이 해서 요 눈썹 앞머리에 여기만 이렇게 세워서 결 살려주기에는 맞아요.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눕혀서 그리고 여기는 사지창으로 세워서 그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이거를 잘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마커펜 타입은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문구용 마커랑 똑같이 생겼어요, 앞부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쓱 바르기에는 또 앞부분이 확 진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눕혀서 쓰면은 넓적하지만 요렇게 쓰면 되게 가늘잖아요. 이렇게 완전 한 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눈썹 꼬리 부분 디테일하게 색깔 주는 것까지도 되게 좋아요. 마커펜 타입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팩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르고 어딜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시커멓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얘는 낮에도 바를 수가 있어요. 힘을 너무 줘서 많이 바르지 말고 살짝만 터치하면 막 눈썹을 자연스럽게 그린 것처럼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약간 마스카라처럼. 네. 지속력은 어때요? 지속력은 제가 얘는 왼쪽 눈썹에 하고 다음 거를 이쪽 눈썹에 했거든요. 비교하려고. 근데 얘가 한 2, 3일 갔어요. 같이 썼던 거는 며칠 가셨는데요? 얘는 한 일주일. 다른 건 일주일 갔는데 얘가 더 짧았네요. 얘가 좀 짧았어요. 지속력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오늘 쓰고 일주일 뒤에 지워지면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욕실에 딱 둬요. 아직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태양이든 샤워든 끝나자마자 얘부터 쓰는 거예요. 얼굴에 가장 먼저. 그때 뭐 하루든 이틀이든 바르니까. 그래서 지속력은 저한테는 별로 감점 요인이 안 됐고 만족스러웠어요. 공개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고민되세요? 고민이 좀 되네요. 이제 화이쌤 한번 먼저. 솔직히 저는 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공개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제 눈썹에는 얘가 맞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지속력을 상당히 많이 따지는 것도 있어서 저도 지금 조금 고민이에요. 사용감은 앞에 잘 살리고 뒤에도 눕혀서 그리기 괜찮고 지속력 2, 3일 정도이긴 하지만 저도 그게 크게 번거롭거나 귀찮지 않았기 이건 때문에 그냥 슥슥 그리면 되니까.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를 놓칠 뻔했는데 컬러가 많아요. 그래봤자 다른 건 3개고 얘가 4개인데 붉은 톤이 섞여 있다는 게 저는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제일 맞는 색이라. 레디쉬 브라운. 네네. 어떠한 모발이든 4가지 색 정도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공개를 할까 네. 봐요. 공개하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은 공개를 하는 했으면 걸로.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블라인드는 두 분 다 만장일치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지창의 매력에 빠졌어요? 네. 나도 이걸 추천하고 싶긴 해요. 준규 지금 씨한테. 눈썹에. 이거 되게 좋네요. 가져가세요. 이 제품은 에뛰드하우스 청순 거짓 눈썹 결 틴트 브라운이에요. 사용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터, 사지창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대도 저렴해서 이게 얼마예요? 8,500원이요. 상당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품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고 쓰셨죠? 아유, 알죠. 이거 모르면 솔직히 맞아. 전문가 아, 아니다. 통만 보고 알아요?
사용을 해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유명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얘가 이제 마커펜 타입이에요. 이 쉐입의 모양을 딱 보면 어디 건지 감이 오죠. 유성 매직. 그냥 집에 뒀다가는 매직인지 그냥 꺼내 써버릴 수 유성 있겠다. 매직인데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잘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감에선 제일 좋았어요. 세 가지 중. 앞에, 중간, 뒤에까지 잘 채워 그릴 수 있고 사지창, 걔에 비해서 번짐이 적어요. 저는 컬러는 3개 다 써봤는데 다크 브라운인데 이 정도면 너무 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스 브라운이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게 참 예쁜 컬러예요. 약간 그레이시한 톤으로 나왔는데 되게 자연스럽고 남자들한테도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얘가 이제 오른쪽에 했던 애거든요. 아까 얘가 2시간, 8시간 바르고 있어야 되는 애고 얘는 2시간 바르고 있어야 되는 애인데 얘는 일주일 동안 가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약간 그레이 컬러로 아이브로우 그려주면은 색깔이 잘 섞여서 보기가 좋을 정도의 컬러. 아까 나왔던 사지창과 비교했을 때 선생님이 쓰셨을 때만큼 엄청난 차이는 없었어요. 지속력이 엄청 갈 거라고 모든 피부가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이게 끝이 마커 타입이니까 좀 뾰족하거나 섬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칠했을 때 자칫 색이 빡 찍혀서 조금 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톡보거나 걱정될 때 제일 처음 사용할 때 예를 들어 그럼 점 찍어놓고 해요. 잘 지워지는 아이브로우 펜슬로 점만 살짝 이렇게 찍어놓고 고기만 채워주면 얘가 어차피 막 섬세한 라인을 만들기 위해 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채우는 용이라서 처음 봤어 이런 거. 이럴 때는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고. 공개하라고요? 저는 보여드리고 싶죠. 공개를 왜 안 하기로 결심을 한 이유는 성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리실릭 애시드가 있어요. 그게 진짜 왜 들어갔을까요? 각질 제거한 다음에 틴트하면 잘 더 잘 되잖아요. 먹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착색이 좀 잘 되게 하는 배합 성분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성 알코올이 있는데 아주 뭐 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예민한 분은 왜 눈썹에도 나요. 뾰루지나 트러블이. 그런 분들한테는 변성 알코올이 좀 강해요. 착색제 있지. 거기다가 변성 살리실릭 알코올이 애시드까지 있지, 깔았지. 그렇죠. 그러면 일반 피부는 안 나타나는데 예민하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아서 실제로 트러블이 보고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얘는 바로 공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추천해서 썼던 분들 중에 트러블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추천이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결정적인 한방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는 느낌은 사실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사실 아까 공개했던 거랑 사지창이 비교하니까 되게 비쌀 것 같지 않아요? 더? 사지창이 비쌀 것 같았는데 가격 비교를 하니까 이게 완전 비싼 느낌이 드니까 재구매를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는 사실 이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 방송했으면 이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리뉴얼이 늘 되고 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상대적인 평가를 인해서 탈락과 합격이 결정되기도 해요. 아주 몹쓸하다는 아니지만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죠? 네. 자기한테 맞는 눈썹 모양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약간 저처럼 긴 얼굴이다. 일자로 눈썹을 그리는 게 좋아요. 얇게 그리면 안 되고 약간 도톰하게 그려야 돼서 짧고 그러니까 원래는 모양이 이렇게 아치형인데 아래를 좀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 넘지 않게 그려요. 얘가 커브가 생겨버리면 이게 더 길어지더라고요. 준큐 씨처럼 역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예, 이쪽이 좀 이마가 넓고 이런 분들은 아치형이 잘 어울려요. 눈썹을 여기 바깥에도 약간 닫아줘야 여기가 얼굴이 이렇게 넓어 보이지 않고. 되게 기본적인 이론적인 매칭 방법은 있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에뛰드 하우스 한 개 제품만 블랙라벨을 부여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뭐 사지창도 되고 오지창도 되고. 오지창 내가 눈썹 뚫고 나가. 그런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